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성화와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 부학사장 염유승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였다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는 것을 참 좋아하고 또 반대로 공부를 많이 싫어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고자 하셨는데요. 부모님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공부에 대해서 유달리 열망이 높으셨습니다. 엄마에게서 공부 얘기만 나오면 저는 몹시 질색을 했었는데요. 제 스스로도 이제 공부를 해야지 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보채시니까 저는 너무 짜증이 난 거죠. 그래서인지 이제 철없는 저로서는 어머니를 대할 때 저의 태도가 너무나 좋지 않았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할 때도 별로 반갑지 않았었는데요. 어머니는 평소 제게 말씀하실 때 가볍게 툭툭 내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보다 깊이 있는 견해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또 천천히 저희 입장을 고려해 보시는 반면에 어머니는 전체를 보지 않고 조금은 단순하게 판단하고 가볍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태도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때 가수를 꿈꿨던 적이 있었는데요.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릴 때 아버지는 최대한 저의 입장을 들어주시려고 애쓰셨고, 반대로 어머니는 다짜고짜 공부는 무슨, 아니, 가수는 무슨, 공부나 해. 라는 식으로 말씀을 서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때에 저는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이 정도로 저희 부모님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물론 모든 면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도 분야가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나 집안일의 경우에서는 어머니가 더 아는 것이 많아 보이고 능숙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바라봐야 할 때에는 답답할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어머니를 무시하고 불효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임은 화목하다고 느끼지만 가끔 어머니의 답답한 면모 때문인지 아버지가 다소 어머니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주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게 아니지 라는 발언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 말을 수없이 들은 엄마도 그 속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전체를 보기보다는 급한 마음에 단순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 대상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랬듯 그게 아니지 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막 화가 나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애달픈 심정까지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나도 내 생각이 있어서 말하는 건데 왜 자꾸 내 의견을 무시하냐 라고 따졌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제 판단이 제 생각이 짧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아니, 근데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는 제 판단과 생각이 짧았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만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또는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했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나는 엄마하고의 사이가 어땠고
또 나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고, 그런 사이에 대해서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 감정 상태를 이야기할 때는 말이죠.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 대상에게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전했다면 아마 대상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보가 다짜고짜 그게 아니지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나는 상처가 돼.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스스로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열등감이 있어 보여. 열등해 보여. 그런데 제 사고관 속에 뭐가 좀 있느냐 하면요. 어떤 한 사람은 똑똑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은 못하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다시 곰곰이 해보니까 말이죠.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 속을 면밀히 파헤쳐보면 이 지적인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똑똑해 보이고 싶다는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나 작은 집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보이고 또 회사 일이나 세상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내를 대할 때마다 약간의 열등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펼쳐졌던 그런 것들이 제게 어느덧 찾아왔고 또 나도 조금 열등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또 나보다 잘나면 나도 모르게 기가 죽어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속에 뭔가 깊이 상처가 되어져 있다는 부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상처를 어떠한 사고관으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니까 서로가 경쟁 상태로 여길 게 아니라, 즉,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철저하게 제 아내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한 참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훈독해 보고자 하는데요. 천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하나 되고 남자는 여자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사랑이라는 개념 앞에서는 같은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난 다음에는 둘이 하나입니다. 언제든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개념 앞에서야만 같은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같은 자리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사랑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같은 자리에 설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이 대화의 스킬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부모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사실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머니의 말이 맞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게 아니지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것도 맞지만 내 생각엔 이게 더 옳아고 말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먼저 존중해 줘야 하고 위해 줘야 하겠죠. 그래야 서로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겠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효정 토크 콘서트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를 알게 모르게 무시해 왔었습니다. 게다가 뜻을 위해서 일본을 떠나와서 또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외로운 가시밭길을 걷고 계시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아이의 한숨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깐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 효정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